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S 디지털렌지 분사무소 대표 윤치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어떤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파산 신청 사유는 지급불능, 채무초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변제해야 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이 되지요. 채무초과란 법인의 경우에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초과로 인정이 됩니다. 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파산 신청권자는 채무자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신청권자가 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 10억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소규모 회사이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것 이외에 자신에게 채권이 있다라는 채권을 소명하여야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파산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예납금일 텐데요. 예납금은 법원이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나 자산 규모, 절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시작해서 부채 규모가 커지면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비용을 미리 예납하도록 예납명령을 하는데요. 이 예납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인 파산의 장점은 첫째,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법적 분쟁이 일원화됩니다. 파산 절차는 모든 채권자에게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가압류 등은 금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채권 회수 절차는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파산 절차 내에서 일원화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채권자에 의한 자산의 편파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표이사 등 관련자의 책임이 경감됩니다. 특히 파산 선고 이후에는 회사의 재산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 이전되므로 대표이사나 이사는 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할 권한과 책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성 책임 위험도 감소되는데요. 이사는 회사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다가 회사와 채권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격 소멸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에 남은 재산이 없이 파산 절차가 종결하게 되면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법인격이 소멸되면 법인의 법률관계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법인 파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법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달라지게 되겠죠.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